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트TV의 제임스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께 혹은 자식에게 돈을 줄 때 흰 봉투에 넣어주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은행에 가지 않고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체를 했다간 증여세를 왕창 물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배우자 등에게 생활비, 학비, 용돈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필요에 의해서 계좌 이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한 번이라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없겠죠? 가족 간의 계좌 이체 거래라고 하면 부모님과 자녀, 남편과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의 관계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증여세가 가족 간의 계좌 이체 거래에서도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도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다만 비과세로 인정하는 증여재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것이 대체 얼마를 말하는 걸까요? 사회 통념이라는 단어가 모호하기는 한데 금액이 얼마며 소득의 몇 퍼센트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쉬워질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인 자녀에게 한 달에 30만 원 또는 50만 원의 용돈을 준다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 달에 1,000만 원, 5천만 원을 준다고 가정한다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이겠죠. 또한 비과세 부분에서 피부양자의 생활비라는 것은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증여가 발생해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주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증여자와 증여를 받은 사람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되고요. 두 번째,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 단,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세 번째,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타 친족이라는 것은 장인이 사위에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등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안내드린 가족 중 증여 공제 금액은 증여를 할 때마다 해당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10년 동안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 공제액인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에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조심하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부모님께서 그 비용을 자녀 계좌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값비싼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족 간 계좌 이체도 증여로 잡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인데요. 부모님께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물품을 구매한 것이지만 정확하게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이상한 점은 납세자 자신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증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가 평소에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처럼 이체 내용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차량 구매 비용, 가전제품 구매, 생활비 등 어떤 명목으로 계좌 이체가 이루어진 것인지 몇 년이 지나도 통장 거래 내역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증빙할 수 있도록 명확한 꼬리표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명확한 메모를 이체 내용에 남겨놓아도 실제로 그 돈을 받고 부모님을 대신하여 가전제품을 구입했는지, 차량을 구입했는지 등 실제로 지출이 발생했는지 여부도 신용카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거래 시 평소의 이체 내역에 메모를 남기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몇 년 뒤 이체 내역을 확인해야 할 때가 생길 수도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메모를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 사이에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을 때도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볼 때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증여를 추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돈 거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항상 가족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과 돈 거래를 할 때와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 거래에 대한 사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요. 공증이나 내용 증명을 통해 이 차용증이 돈을 빌려준 날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돈을 상환하는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배우자 간 계좌이체 거래는 어떨까요? 남편과 아내는 다른 가족보다도 더 자주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데요. 부부간에는 생활비 목적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식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등을 주기적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 간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납세자가 아닌 국세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 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를 추정할 수 없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국세청에서 먼저 입증을 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계좌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하여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국세청에서 내 가족 간의 계좌 거래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걸까요? 바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무조사의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식, 부동산 취득 시에 자금 출처 조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을 포함해서 4년 정도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분들께 해당되는 사업장 세무조사는 약 5년치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상속이 발생했을 때 하는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치 동안의 중요 행위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조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넘어갈 수 있는 것들에도 신경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기억하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